박영선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다라고 정의당의 주장, 김 교수의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압박입니다. 사즉생 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묘수다. 그리고 신의 한 수다. 사즉생 생즉사. 이런 어떤 논리가 작용되는 이치일 것이다. 그냥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법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고 살아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박영선 장관의 이 같은 요구, 정의당의 요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받아들여질 공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으로 봤을 때 지금 검찰의 영장 보셨죠? 170쪽, 예. 굉장히 두꺼운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셔서 본인이 이제 검사에 있을 때 구속영장은 많아야 한 10쪽, 본인이 했던 사건 중에 가장 역대급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도 50쪽이었다. 근데 이건 170쪽이다.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크다고 보세요? 적다고 보세요? 만약에 영장 실심사 가면 이 대표가.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일단 이제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서도 그 일당들은 지금 다 기소돼 있잖아요. 구속돼 있잖아요. 또 측근들 다 구속돼 있어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다 구속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뭐 뇌물을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은 아직 검찰이 밝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증거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서 부결이 돼도 제가 볼 때는 생명의 어떤 연장선상이지 이게 결국 치유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결이 돼도? 그렇죠. 결국 이제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결론은 저희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된다랄지 아니면 영장심사 받았는데 이제 구속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로 정치의 생명도.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은 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결이 되고 기소가 돼버리면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도 할 수 없고 분리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년 총선이 있는데 계속 재판에 참여해야 하고 더군다나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재판 가야 할 거예요. 거기다가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언론에 굉장히 도배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보다는 불리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이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3부가 있잖아요. 상권 분립에서. 대통령 행정부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은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쳐요. 민주당 주장대로. 근데 사법부는 아직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거든요.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사법부의 수뇌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승진에 영향을 미쳐갖고 다 뭐 장악한다는 표현은 옳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최고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3부 중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라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에 기대야 하는데 사법부의 영장 심사마저 행여나 공정하지 못할 거 잘못할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잘못한 게 있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각자 패널들의 전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기소되면 물러나라 당원 80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기소할 경우 당원 80조 1항을 근거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 대표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다. 당원 80조 1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에 해당된다라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상민 의원 당원 80조 1항 근거. 근데 80조 당원 그때 만들었잖아요. 개정했잖아요. 엄연히 살아있는데
언제 논의합니까? 혹시 논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헌 80조는 정확하게 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입니다. 예. 부패 혐의.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보게 되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서 했던 일을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말하자면 제3자 뇌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영장 청구서 그대로 보더라도 이것을 부패 혐의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게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헌 80조 규정은 명백하게 부패 혐의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게 정치적 성격의 수사라고 당무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헌 80조 적용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헌 80조 규정을 가지고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향해서 내려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당헌 80조를 적용할지 말지 이게 부패 혐의에 해당할지 안 할지 80조 논의할지 안 할지 판단은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영장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당헌 80조를 논의할 만한 이제 당헌 당규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단계는 아니다. 없고 제가 아울러서 한 말씀만 좀 짧게 드리자면 네.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44조, 헌법 84조, 헌법 106조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들에 대해서 체포할 수 없는 규정, 또 소추할 수 없는 규정, 또 파면할 수 없는 규정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형사권이 과도하게 남용되거나 오남용될 경우에 상권분립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권분립이 상권분립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를 하고 자꾸만 떳떳하면 나가서 심사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권분립 체제의 헌법적 가치, 헌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이런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상권분립이 상권분립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굳건한 그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헌법적 그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부패 혐의가 아니다라는 현재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석께서는? 아니요, 동의할 수가 없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닌 거로 나타난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의 지금 최근에 성적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뭐 이렇게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헌법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당헌 80조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방탄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헌법의 선의의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걸 이용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돼서 지금의 본인이 갖고 있는 부패 혐의를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의 판단마저도 안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 방탄이라 한다라고 국민들은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 특권을 버리고 가서 법의 심판을 받아봐라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딱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옛날부터 그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이게 정치적 탄압으로 기소가 될 경우, 그전에는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뭐 기소만 되더라도 직을 내려놓고 가서 수사를 받는 그런 게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참 이상하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봐요,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에요. 이재명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거기에 있는 지역 토호들과 결탁이 돼서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이익을 이상하게 흘렸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는 부패 혐의죠. 어떻게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들으셨듯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진 혐의는, 적용된 혐의는 부패 혐의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른바 부체포 특권이 놓여 있는 건데 다른 것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부체포 특권과 관련돼 했었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총에는 방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부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체포 특권이 지금은 매우 필요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로를 겨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십시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당 지도부까지 검사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비판하려면 창의력이라도 있어야지 앵무새처럼 한 장관과 정치 검사들의 억지 주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